자,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한일전 경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경기 자체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0대1로 패배를 해갖고 오늘 기사 제목이 한일전 패배, 이민성 감독 전반전 너무 위축, 후반전 득점 못해 아쉽다라는 비판이 좀 쏟아졌는데, 일단 오늘 뉴스에서 이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메모장 키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금 전에 이어졌던 경기였었죠.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결국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성 감독은 축구대표팀 U23세 축구대표팀 감독이 일본전 패배 이후 위축됐던 전반전 패인으로 꼽았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0대1로 패배를 했다. 대한민국은 전반 36분 고이즈미 가이토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고 후반 내내 맹공을 퍼부었으나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패배를 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경기력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었는데, 일단 오늘 좀 메모장 키면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이것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모장 키고 대한민국 0대1 패배 원인. 패배 원인 패배.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할게요. 패배한 원인은 과연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트피스 자체가 너무 허술한 나머지 경기 집중력과 공격성 있는 선수들을 써도 일단 전방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 일단 대충 전략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객관성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단 일본한테 진 이유가 경기의 흐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너무 쉽지 않게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력 분석에서는 봤을 때 중원에 5명을 내려왔는데도 결국은 일본 2명에서 3명 사이에 압박 수비를 보여줬으나 근데 중원에 힘입어서 결국 수비에
수비가 좀 너무 엉망이었음. 근데 이민성 감독은 사사이 진영으로 사사이 전술로 쓰면서 공격적인 결국 패스도 안 돼 있었고 집중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0.73이라고 했었죠. 0.73 나왔는데 평점이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평점이 너무 최악이었다. 근데 이게 게다가 X축 값으로 이어져가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략은 핵심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객관성의 전략을 봤을 때 선수 통계를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6.9에다가 5.9 최악의 평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패스가 안 나온 이후 평점이 너무 낮아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훈련 도중에 일본전을 대비해 전술을 4-2-3-1로 할지 결국은 즉 다시 말해 이민성 객관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객관적인 전략을 봤을 때 객관성의 전략은 무조건 수비 가담으로 이어지려다가 근데 문제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전략이 매우 컸음. 그리고 상대 움직임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경기 부담감이 경기 주도권은 일본이 가져오고 결국 대한민국은 욕심이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였는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째는 상대 압박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전술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상대 공격을 무조건 결국 무너짐. 그 두 번째는 패스를 무조건 올리고 나서 그 패스를 무조건 올리고 나서 앞쪽에 선수를 3명이나 앞으로 올라가면서 헤딩이나 골키퍼에게 막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였었거든요. 첫 번째, 상대 공격을 무조건 막아야 되고 전략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그런 패턴이었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일본한테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 패스를 올리고 나서 앞쪽에 선수가 있으면은 거기서 딱 무조건 헤딩이나 논스톱 발리를 때렸어야 했는데마다 결국에 골키퍼 앞에서 막혔습니다. 근데 잘 때렸는데마다 너무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객관적인 전략을 봤을 때 객관적 포인트가 두 번째가 우리가 그 경기에서 어떻게 그 이어간지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점유율이 54대 46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전략성은 좀 낮은 포인트로 이어졌다가 내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또 방심시켰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득점의 XG 값에서는 0.34 아니면 0.37 정도는 나왔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매우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슈팅을 합산 스코어로 봤을 때, 합산을 봤을 때는 너무 유리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패스를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앞서갔다가, 근데 슈팅에서는 평균 득점에서는 나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일본 대표팀이 1.40, 기대 득점 0.06 이렇게 나왔고, 기대 득점 봤을 때는 0.28, 일본은 1.27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좀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이민성 감독의 전략을 봤을 때는 객관적인 그 전략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민아 선수나 장석환 선수, 김동진이나 강성진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포인트는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 근데 강성진이 빅찬스를 노렸는데마다 찬스가 거의 뭐 올라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이었어.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이었죠. 근데 배현서도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좀 많이 잘 올라왔다가, 근데 주춤거리다가 완전히 좀 역습에 허용해갖고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치하라 선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이토 선수에게 실점 먹힌 이후부터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이고 있고, 게다가 뭐 나가노 선수나 이치하라 선수, 뭐 오구라, 시마모토, 뭐 사토,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평균전에 그 평균 경기력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런 전술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그 강성진이나 백가온, 배현서, 김용학,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도 실력적인 뭐 실력은 좀 좋았으나 좀 약간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악영하게 미쳤다, 악영한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이민성 감독의 그 객관적인 전략을 봤을 때도 너무 포메이션 자체가 너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국전이나 뭐 베트남 3, 4위전 앞에서는 이겨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경기 있잖아요. 만약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로 잡으면 3, 4위전에서 중국과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의 전략을 봤을 때는 너무 형편성이 없고, 전략 자체가 너무 깨져있는 방황에서 진짜 깨져있기 때문에 뭐 포메이션이 좀 너무, 이건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대표팀도 물론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급한 와중에, 진짜 급한 나머지에 크로스 올리고 거기서 슈팅 때렸는 데마다 역금을 벗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좀 확인 사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 경기를 봤을 때 최대 높은 평점을 받으려면은 최소 우리가 2대1이나 3대1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결국 못 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경기 와중에는 잡아야 했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방심해서 이어지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객관적인 전략을 일본한테 무조건 보여주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객관적인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평균 기대값이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미친 영향에서도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간 중국한테 지면은 이건 최저 평점이
그냥 한 3점 주겠죠. 예. 평균점을 봤을 때는 기대값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한테 지면은 3연전 패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통해서 봤을 때 레바논전에서는 이긴 거는 봤어요. 근데 이란전 비긴 것 때문에 좀 너무 후회스럽긴 했고, 우즈벡한테 진 것 때문에 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8강전을 보세요. 8강전에는 우리가 호주한테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주한테 후반전에 51분 만에 선제골 빼앗겼죠. 근데 동점골 빼앗겼죠. 근데 그 와중에 신민아 선수가 역전골로 이어지면서 한 점 차이로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이제 준결승에서 일본한테 0대1로 패배한 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짓이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 대한민국의 전략이 너무 깨져 있는 것 때문에, 이러다가 중국한테 지면은 3위 자리는 중국이 가져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도 제가 입중계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전략을 봤을 때는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경기를 봤을 때 너무 최악인 경기였다. 근데 일본 대표팀이 너무 잘했던 건 알겠지만, 근데 우리는 진짜 뭐가 문제였냐면 패스가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고, 공격적인 객관적인 전략에 앞서서 힘에서는 완전히 딸려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 앞에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것 때문에 이게 무슨 경기냐, 차라리 그냥 이민성 감독을 차라리 좀 경질시켜 놓은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팬들의 생각은 그렇게 해요. 만약 신태용 감독이라든지 김판공 감독이었으면은 그런 전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겠죠. 근데 김판공 감독이나 신태용 감독 그런 전략이 있었다간 처참히 무너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민성 감독이 아닌 이제 김도균 감독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거스포획 감독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의 정정용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전략을 미리 알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기동 감독식의 전략,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험한 전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의 전략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아마추어 단계가 나올 것 같아요. 초보자 단계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객관적인 경기를 봤을 때 너무 최악적인 경기가 나오고 전략은 너무 엉뚱한 곳에서만 나와요 지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그 전술과 분석을 봤을 때도 일본한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1대1에서 2대1, 3대1까지는 괜찮은데 3대1이든 4대1이든 그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예측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누구 때문에 틀렸냐? 이민성 감독의 전략이 틀렸어요.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이민성 감독의 전략이 너무 수준급이 너무 진짜 떨어졌다. 그래서 이민성 감독은 이젠 좀 탑해야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제 경기에서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MBC 지금 축구 해설위원인 안정환 해설위원님의 말대로 오늘의 경기에서는 잊어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패배한 이영표 감독의 일침,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패턴 자체가 이상했다. 그리고 전략을 봤을 때 이민성 감독의 전략이 너무 수준급이 너무 갈속 가관이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문제잖아요. 뭐 만약에 하석주 감독이었으면은, 뭐 하석주 해설위원님이었으면은 그냥 무조건 선수들한테 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는데도 칭찬해주긴커녕 그냥 뭐 분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박지성 해설위원님도 말씀대로도 우리의 전략을 넘볼 수가 없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경기에서는 반성해야 될 건 수비의 조직, 수비 조직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선 자원이나 3명에 뭐 4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이런 이선 자원에서 압박적인 수비를 좀 더 갖고 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천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뒤부터 앞으로 이제 경기의 부담감을 덜 줄여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박지성 해설위원님도 그랬긴 했었지만 장지현 해설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장지현 해설위원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그 경기의 기대감을 좀 더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일본한테서 좀 빼앗긴 거를 다시 우리한테 되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상대의 압박을 무조건 따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격적으로 빨리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역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버래핑 그 와중에도 뭐 해도 상관없겠지만 패스를 좀 더 움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 2명이든 3명을 좀 더 붙어서 패스를 좀 더 움직인 다음에 바로 그냥 올라와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는데, 올라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저런 식이니까 뭐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본 대표팀도 너무 잘했긴 잘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좀 더 반성해야 될 건 실점 줄여야 되고, 수비나 뭐 공격적인 패턴을 다시 한번 좀 전략 있게 다시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민성 감독은 똑같은 전술, 똑같은 패턴, 똑같은 포메이션, 포지션 그런 것까지 이어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점 고쳐나가야 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과거에 이민성 감독이 선수 시절 때는 후지산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후지산은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긴 했는데도, 근데 이게 뭡니까? 0대1 패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과거에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이민성 감독이 선수 시절 때는 후지산을 무너뜨렸던 그런 와중에도 잘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를 봤을 때, 객관성 있는 경기를 봤을 때는 이민성 감독의 전략은 너무 뒤쳐져 있다. 그리고 물론 김상식 감독의 그 전략을 봤을 때도 김상식 감독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베트남 선수들이 중원 압박이나 중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공격적 있는 패턴, 뭐 세트피스의 역할 그 정도는 많이 올라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민성 감독은 뭡니까? 세트피스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괘씸한 초보, 경기력은 완전히 좀 수준급 너무 초딩 같은 수준이고, 그리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너무 약해 있다고 봐요.
만약 김상식 감독이 대한민국 감독이었으면은 이런 전략적인 광경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감스트님이 1침을 날렸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뭐 댓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3, 4위전에서 이기면 결승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미 졌어요. 일본한테 졌어요. 근데 일본한테 져갖고 3, 4위전에서 결승전 갈 수 있냐고 하는데 못 갑니다. 왜? 3, 4위전에서는 무조건 3위 안에 들어야지만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시안게임, 그래도 뭐 우리가 아시안게임 가려면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승 못했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전략은 뭐냐, 압도적인 패스가 안 나오고 공격적인 찬스도 많이 안 나오다가, 근데 여기서 크로스는 자체 올렸던 건 기억하지만, 근데 이게 패스가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조심해야 될 건 상대 움직임과 상대 빈틈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민성 감독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선수들 다 전부 다 4-2-4-2나 뭐 4-4-2 진영이나 4-1-4-1 진영 계속 써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5-4-1 진영 써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뭐냐, 3-5-2 진영이나 3-4-3 진영을 써도 괜찮겠죠. 근데 4-3-2-1 포메이션도 써도 괜찮은데 4-3-2-1 포메이션 진영을 왜 쓰냐면, 우리가 중국전을 대비나 뭐 베트남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한 숫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2명이나 3명을 좀 더 움직인 다음에 역습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패스를 딱 올려주고 난 뒤부터 그냥 과감하게 올리고 나서 그냥 때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아니면 뭐 베트남이 만난 뒤부터는 뭐 우리가 달라질 게 없잖아요 솔직히. 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에 늘 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2028년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올림픽 못 나가요. 전에 파리올림픽 진출권 앞두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했었잖아요. 신태용 감독과 황선홍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결국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가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승부차기에서 결국에 승리하고 대한민국은 파리올림픽 못 갔던 그런 과거에 또 악몽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전략성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중국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중국전을 대비해서, 중국전이나 뭐 베트남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려면은 점유율의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점유율 축구로 이어져봤자 유효슈팅은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유효슈팅이 한 5개든 6개든 간에 많이 나온다면 괜찮아요. 근데 유효슈팅을 한 8개에서 9개 정도를 더 늘린 다음, 그리고 슈팅 숫자에서는 15개나 17개 정도는 더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중국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미리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민성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뭐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서는 뭐 19세 이상나 뭐 19세 이하 선수나 뭐 20세 이하 선수들을 고용했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득점에 성공했지만 코너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너킥 3골이나 5골 6골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전에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냐 우리예요. 개박살 나는 거 우리입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강하고 실력만큼 좀 쌓이는 건 많긴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중국전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전 못 이긴다니까요. 다시 말해 중국전 대표팀 뭐 중국 대표팀도 공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그 핵심 전략을 봤을 때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중국 대표팀이 다 그래요. 워낙 공격적인 만큼 속도가 많이 올라오고 또 반칙을 많이 하는 상황에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울도 많고 경고도 있고 또 반칙 상황일 때는 옐로 카드나 한 4-5장 정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래 갖고는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중국전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우리는 4위에 끝나겠죠. 3, 4위전에서는 우리가 동메달 못 가져와요. 지금 아시안컵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과 대한민국 둘 중 한 팀은 3위 안에 들면 그냥 끝. 4위권 노메달. 그냥 아무것도 메달 얻지 못하고 바로 그냥 빈손으로 와야 돼요. 그러고 쉽겠습니까? 다시 말해 저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이민성부터 잘라야 되죠. 그 정몽규 회장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잘라야 돼요. 어린 선수들을 그 고용으로 내세워서 뭐 19세 이하 선수나 20세 이하 선수, 21세 이하 선수나 뭐 22세 이하 선수들 다 거기서 써봤자 다를 게 없잖아요. 별 다를 게 없고 그래봤자 뭐 17세 이하 선수를 고용했다간 이건 완전 망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도 이미 아시안컵에서 동메달 못 얻어오면 그냥 끝이에요.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확정 가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도 노메달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 그렇잖아요. 노메달이다. 3, 4위전 갔다가는 중국한테 3위로 이제 동메달 가져올 거고 대한민국 노메달로 이제 그냥 빈손으로 가져오겠지 생각하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입장도 저도 똑같아요. 노메달 그냥 빈손 가져와도 욕 얻어 먹어도 쌉니다. 욕 먹어도 싸요. 근데 욕할 자신 있으면은 무조건 욕해야죠. 누구? 이민성 감독이나 선수들한테 뭐 일침 해서는 안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되고 뭐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시안 게임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힘내라 이런 얘기 위로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격려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격려해도 진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격려해줘도 이지랄 위로해줘도 이지랄 이럴 수밖에 없겠죠. 선수들 문제가 아닌데 선수들 탓을 돌려도 안 돼요. 전술이 약한 거는 이민성 감독이 잘못이니까. 즉 다시 말해 이민성 감독이 전술 잘못 짠 것 때문에 지금 팬들에게도 완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리잖아요. 그럼 이젠 이민성 감독 탓해야 됩니다. 욕할 거면은 이민성 감독에게 욕하세요. 진짜 후지산 사나이였던 이민성 감독 앞에서 그냥 욕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아시안컵 일정 있잖아요. 3, 4위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3위권 이제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봤을 때는 중국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올라온다면 베트남과 일본과의 결승전이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베트남 둘 중 한 팀이 우승 트로피는 누가 들어올릴 거냐. 그럼 어차피 일본 아니면 베트남이 가져올 게 뻔하죠. 그럼 이제 결승전을 봤을 때는 일본이냐 베트남이냐 둘 중 한 팀이 우승이든 준우승이든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을 해보면 저의 생각은 베트남이 우승할 게 뻔합니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은 이민성 감독은 이미 끝났고, 예, 베트남 대표팀이 이제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은 너무 뒤쳐졌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쓸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중국한테 지는 게 낫다. 예, 중국한테 그냥 져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라.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 이 감독이 과연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세 번째 전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전략이 이런 거예요.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